인생을 바꾸는 재무설계 ABC.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최근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전혜진 씨. 짐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래, 짐이 많아. 이사 오신 지는 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열흘 정도 됐어요. 전에 살던 집에 월세나 이런 것들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4년차 보험 설계사인 그녀. 계약 실적이 곧 한 달 수입이기에 고객 일정에 맞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답니다. 주말은 주말대로 어쨌거나 고객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주말에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그냥 이 근교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에요. 그럼 지방 갔다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해도 또 4시간, 4시간이 걸리면 그것도 밥 먹고 뭐하고 얘기하도 그냥 혼이 쏙 빠져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맞아. 엄마 나 왔어. 왔어. 배고프지? 밥 먹자. 그런데 한참을 휴대전화만 보는 혜진 씨. 중짜 시키면 되려나? 아, 맛있겠다. 다른 데 사치 이런 거는 없는데 먹는 데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먹는 데. 맞아. 잘 먹어야 돼. 음식이 네, 중요하긴 하죠. 종일 일과 살림에 치이다 보니 이렇게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대신하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맛있다. 와, 요즘 워낙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으니까. 많으면 2번. 2번, 3번. 와, 최소 5번 이상은 시키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럼. 고기 오랜만에 먹지? 수입은 불안정한데 돈 들어갈 곳은 늘어만 가고 씀씀이 때문에 돈이 모이질 않으니 답답한 상황. 와, 설거지 안 하려고 종이. 소비 습관을 나름대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저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일단 좀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이사 갈 때도 조금 좋은 데로 가고 싶고 학교 갈 때 좀 등록금도 좀 보태고 싶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제가 그거에 맞는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목돈 모으거나 이런 거 자체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이나 이런 것들 줄여보고 싶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소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 같으신가요? 배달을 좀 많이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무리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시켜 먹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서 또 배달을 시켜 먹게 되고 게다가 바쁠 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도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맛있어. 뭐 소득적인 부분도 고민이시겠지만 소비적인 부분들 이외에 뭐 다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개인 재무 현황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 현황표를 꼼꼼히 작성해보는 혜진 씨. 그런데 월 지출 중에서도 유독 식비가 눈에 띕니다.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비. 자, 소비 지출을 보니 지금 식비 보니까 10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뭐 배달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100 중에 한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한 7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소액 결제로 인해 통신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주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 네. 그러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막 핫딜이 뜬다던가 할인 행사 때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습관 때문에 하루에도 4, 5번씩 택배가 온답니다. 내가 원래 샀던 금액보다 많이 싸니까 쟁이게 되는 습관도 있고 지출을 좀 줄이긴 해야겠네요. 이 아끼는 거를 몰라서 안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의식적으로 내 소비 자체가 과소비 혹은 패턴화된 소비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 경제심리 검사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저와 같은 혹은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해줘야 그게 이제 이중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거를 줄여야 되겠구나 혹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매달 말에 파산 상태라 저축할 여력이 없다. 저 찔렸어. 아, 이거 매우 긁혔다, 아주 긁혔어. 그렇다 갈까요? 네. 네. 매우 아주 긁혔다. 또 분명히 받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말로 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의 생활 공간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요. 네,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나는 계획이나 일에 빠져서 대화 내용이나 약속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아, 그렇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장애 검사. 장애는 말 그대로 다 안 좋은 거겠죠. 보면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 2개 빼고 다 해당돼요. 돈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심리적인 이유가 무려 7가지나 도박은 안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 큰 게 보면 과소비랑 일 중독이 또 크네요. 항상 바쁘게 살고 있고 맞아요. 쉬는 날에도 회사에 신경 써야 되고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잘 쉬지 않는 등등. 자, 그리고 또 하나 일확천금형. 일확천금형도 꽤 크게 나왔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큰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일을 쉴 새 없이 하는 유형이랍니다. 일확천금형은 어쨌든 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처럼 또 일중독이 되죠. 일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또 과소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쭉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고정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냥 줄여라가 아니라 이 재무 목표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는 거예요. 예. 네, 이사 1년 이내 1,000만 원 제가 아까 10개월로 계산해서 월 얼마씩 100 정도씩은 더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학자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10개월로 대략 계산했었을 때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40 정도는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노후자금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월 100 정도는 사실 모아야 돼요.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어때요? 벌써 엄청나네요. 나가기 많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다. 이제 배달시키는 거 좀 줄이고, 네. 우리 소액 결제하는 거 줄여야지. 네. 우리 첫째 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이사도 가고, 사례자님 노후도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소비는 얼마나 줄여야 원하는 목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비 지출 보시면 일단 통신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세이브해서 요건 이제 이사 자금을 위한 비용으로 단기 적금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 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 정도 쓰고 계신데 혹시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한 30% 정도. 30%? 네. 오케이. 그러면은 3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당장 좀 급한 학자금에 네. 대한 준비, 그리고 10만 원 정도는 개인 연금을 좀 준비를 하셔서 단중장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조금 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비와 통신비를 대폭 줄여 목표에 맞게 저축 금액을 배분했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부터 조금 점검을 해서 저도 좀 줄여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모으겠다 하면 3분의 1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용기를 얻고 저도 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